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이게 수소 탱크에다가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만으로 그렇게 폭발력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이 증기 구조나 또는 액상 구조 또는 가루 구조를 캡슐 형태로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폭격을 달면 엄청난 폭탄이 되는데 그것을 작은 자탄 방식이거나 작은 콩알탄 방식으로도 돼요. 그러면 장약과 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폭격 부분에서 두 부분에 넣어줄 수 있는데 장약 부분에 넣어주면 사거리가 엄청 증가가 되고 파워가 세지겠죠. 속도가 우리나라 두레텍에서 이것을 사용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형태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라늄 그다음에 그 어떤 장약이나 탄약을 폭약을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이것도 우라늄 플루토늄의 어떤 캡슐을 대중소로 들어가는 수소산소의 캡슐을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무기 체계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서 수소 탱크에다가 저는 수소만으로 그렇게 하면 뭐 수소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없게요. 그래서 버섯 구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것을 섞고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증량을 해가지고 넣었다면 이건 국제협약에 어긋나지 않은 핵폭탄이 나오게 되고 자탄 방식이나 콩알탄 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기다가 넣어주면 이게 100년탄을 넣어줘도 되죠. 항공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수십만 발이 떨어져 저만 콩알탄 것을 저를 봤어요. 사진으로 예만한 저거 철구슬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저 사진에서 봤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러시아 공군기지를 갖다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더라고. 드론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한 발 한 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많은 자탄 방식의 콩알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100년탄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년탄이 아니고 만약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까지 같이 포함된 증기가 포함된 그런 폭약이었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제가 발전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식은 너무 이렇게 좀 사고시 문제가 크니까 우라늄, 플루토늄 물만 끓이면 돼요. 증기 발전을 하잖아요. 결국 물을 끓여서 그럼 작은 솥을 갖다가 수천 개 단위로 수만 개 단위로 만들든지 해서 한 군데 끓여갖고 물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석탄으로 끓여도 되지만은 가스로 끓여도 되고 석유로 끓여도 되지만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은 전기 구조로 끓이면 어떠냐라는 거죠. 전기 구조로 끓이거나 거기다 액상을 좀 자동차 이렇게 연료 분사하듯이 액상을 뿌려주거나 입자 또는 어떤 덩어리를 쓸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이렇게 비행체 추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수소산소를 태워가지고 항공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방사능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좀 써야 되겠죠. 방사능 때문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를 넣어주고 일단 액상을 뿌려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렇죠. 비행체 추진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수소산소를 좀 넣어준다는 거죠. 수소산소를 좀 넣어주면은 거기서 수소산소에서 태워주면서 일종의 그 착화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무기로 가면 그냥 폭약을 달면 되고 무기로 달면 폭약이 터뜨려지면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증기나 액상 구조를 캡슐에 넣어가지고 또는 분말 구조를 넣어서 좀 더 유력이 강하거나 용량이 큰 것은 분말 구조로 좀 들어가줘서 그만큼 고열이 일어나는 분말도 태워주는 거니까 그 무기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장약이나 폭약에 이런 기술을 넣을 수가 있고 장약 같은 데 넣으면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겠죠. 장약이다 그러면 폭약이다 그러면 그래서 대중소로 가루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서로 융합열이 강하게 생겨서 이렇게 항속거리가 되게 늘어나는 거죠. 장약으로 얘기하자면 사정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폭약이라면 폭발력이 융합열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 각각의 틀린 전파의 파형을 A사라에다 해서 섞었어요. 이것도 융합열이 발생해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은 강한 서로 이렇게 전파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서 안에 기판을 태우고 조종사를 태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하는 데도 쓴다고 얘기를 했죠. 물에다가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전파 분해법, 열 분해법에 의해서 수소산소가 추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그때 이제 전자레인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전파를 돌아가게 한다고 얘기했죠.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를
그렇게 되면은 수소산소가 이제 풍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 생산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공짜 전기나 공짜 전기가 생산되는, 공짜 수소산소도 생산되고, 공짜 전기는 풍력을 통해서 서로 그 어떤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그거 연료가 이제 석유로 회전축을 돌리든지 수소산소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그 회전축만 돌려주면 돼. 전기로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전기를 돌려서 회전축을 돌리든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 위로 연구자석을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겹에 들어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거기 송전선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속 틀린 것이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 방식은 훨씬 더 좋죠.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전 안의 구리선을 같은 두께로 합니다. 여기 A사례에 대해서도 이 전기 공급 방식에서 이걸 쓸 수 있고요. 모터 같은 데나 발전기 같은 데서도 모터 직전에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기선이죠. 그것을 이렇게 일정 부분 해놓거나 또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제가 전기선이 이렇게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두텁게 하는 거기에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두꺼운 선을 넣어주면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또는 모터에도 또는 발전기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도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이 들어가요. 대중소 틀리면 더 좋아요. 두께가 이런 데로 탄소봉 들어가잖아요. 이런 1차 원전 이게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여기 아연판도 그렇고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흑연 배터리 같은데 흑연 음극재하고 또 양극재 기술에서도 거기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MLCC다 그러면 MLCC 판에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파워가 좀 더 센 그런 배터리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거기 고무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때도 이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 합성 고무를 이렇게 두께를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로 합하면 그 안에 탄력이 생긴다고, 중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탄력이 생기는 그런 합성 고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천연 고무도 역시 그럴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어떤 동그란 게 좋죠. 합성 고무 만들 때부터 동그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안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천연 고무를 조금 넣어준 그런 기술도 있어요. 동그란 알갱이를 넣어줘가지고 그거를 좀 더 탄력을 높여주거나, 안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합성 고무 만들 때 뼈대를 넣어주고, 가로 세로 아니더라도 돼요. 그 다음에 알갱이를 동그랗거나 네모나건 별표명도 괜찮아요. 알갱이를 넣어주면 이게 탄력이 생긴다는 이런 형태의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속 제조나 칼 제조에서도 동일하게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는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철근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금속 철근이나 금속 제품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조합니다. 여기 있는 페인트 부분, 산업용 페인트, 그림 물감, 엔진 오일, 엔진 윤활유 이런 부분들에게도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걸 넣어서 제조하고, 그렇게 수소 탱크다, 그다음에 가스관이다, 이데도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전기선으로 들어가거나 통신선 들어가는 구리 코일들에도 같이 넣어주거나,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넣어주거나 해서 제조해서 어떤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그랬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같은 데도 넣어주거나 해서 내열성을 좀 갖춰주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데 건축용 실리콘 거기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는 약간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같이 넣어서 쓰는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곰팡이 안 생기게 하고 이런 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의 실이나 어떤 실구조, 천구조,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고무, 합성 고무 만들 때도 그것을 넣어주면 되게, 라텍스도 그렇고요. 제품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스판덱스 같은 이런 데도 여기 넣어주거나, 아라미드 섬유 이런 데도 섬유 부분, 실 부분에 다 들어가고, 비닐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가고요.
자동차 부품, 항공 부품, 배 부품, 모든 형태의 부품들, 베어링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용수철 만들 때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품 자체가 부식에 강하고 약간 뭐랄까 오래 보존된다 그러나 광택도 좋고 페인트 같은 데 하면 광택이 엄청 좋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섞어서 썼거든요. 광택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 모든 그림에 그걸 섞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뭐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데다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합성고무 만들 때는 그런 기술을 쓰죠. 일단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 제조할 때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이제 뼈대를 넣고 알갱이를 넣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어떤 제철소 같은데 에서 어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스테인이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 구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알갱이 먼저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균일한 프로테이저로 섞어서 작은 용광로에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요. 그것을 다시 가루로 만들면 동일한 품질의 같은 비율의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균일하게 섞이는 기술로 들어가거든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종류의 다양한 합금을 이렇게 균일하게 제조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발전 부분을 폭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약 부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화시키고 또 액상까지 해가지고 또는 가루나 입자 또는 덩어리까지 해서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핵발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하는데 석탄 증기, 석탄 액상, 석탄 가루, 석탄 입자, 덩어리 이런 조개탄 것처럼 그런 것도 쓸 때도 이 기술을 같이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석탄 발전할 때 석유계통을 같이 뿌려줘서 좀 더 고화력을 만들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좀 추가로 넣어서 고화력을 만들어 산소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압축 공기까지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이 기술 쓰시면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은요. 석탄으로 하시잖아요. 용광로에서도 제철소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나고 어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적은 연료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할 때 방사능 문제 때문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적게 쓰고 석탄을 좀 같이 써가지고 석탄, 증기, 액상, 가루 이런 것들을 하거나 석유를 같이 쓰거나 혼합 방식의 이런 발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가스 발전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가스가 천연가스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수소 산소를 좀 더 넣어준데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은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연료로 가면 이제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간다. 자동차 항공기 연료로 그러면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 구조나 액상을 좀 뿌려주거나 입자 구조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더 고화력이면 입자가 들어가도 가루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보통 그냥 증기나 액상을 뿌려도 그 정도 비행체 추진 연료로도 문제가 없다. 적은 프로테이저로 들어갑니다. 아주 티끌만큼만 들어가도 이게 탄약이나 폭약, 장약에도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부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행체나 이런 연료, 기계 연료로도 배 연료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라늄 방사능 문제가 수소산소의 비율이 특히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게 제 기술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를 기초로 해서 태운다 그러면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 같이 섞어주면 폭발하기 쉬우니까 따로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여주고 불안가스는 2대1이에요. 수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기술이에요. 산소의 비율을 1대 수소가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산소 3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걸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래서 수소산소를 따라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여주고 쓸 분량만 섞어준다는 거죠. 그걸 각 연소실로 보내줍니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휘발유였다가 이제 설계를 다시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배 같은데 휘발유 또 경유, 등유 이런 석유로 움직이는 항공유 그럼 거기다
여기다가 산소를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통을 같이 따로 분리했다가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뭐 여기 석유로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산소도 온도 높여주고 섞어줍니다. 필요한 연소기관에 필요한 방식을 보내줍니다. 필요한 연료를 이렇게 쓰고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요. 어떤 화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 변속기가 아니 그 연료를 적게 넣는데 많이 태워질 리가 있느냐. 자동차 같으면 아니 적게 연료를 주면 자동차 회전축은 적은 회전을 한다는 게 많이 해주면 많이 회전을 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현재는 변속기 그거 없어지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연료 양을 통제해서 항공기의 프로펠러를 속도를 조절하거나 로봇 같은 데 전기 방식으로 움직인다.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좌우에 조절을 하거나 이런 기술을 쓰고요. 로봇 같은 데서는 전기량을 공급 측면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이런 공급 측면에서 또 수용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15W, 30W, 60W 있잖아요. 수용 측면에서 220원에 110에 꽂았어도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명 같은 데도 조명의 밝기를 틀리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배터리가 10,000개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2차 전지다가 10,000개다 전기선을 각각 다 연결해서 그중에 몇 개, 100개 쓸지 200개 쓸지 300개 쓸지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반도체 기술에도 들어가요. 트랜지스터 같은데 캐패시터 같은 거는 거기다가 이렇게 일정 구역을 전기를 통제해서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발열 통제 기술 쓸 분량만 딱 구역만 전기를 줘서 그것만 가동을 시키면 그 발열 통제 기술 전기량도 조절하고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 CPU가 10개다 20개짜리다 그러면 뭐 우리가 컴퓨터가 이론적으로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지금 한 대 갖고도 움직일 수 있는데 뭐하러 20대를 가동하겠어요. 그래서 거긴 전기를 업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CPU에도 모든 통신칩, 모든 반도체, DRAM이 이론적으로 미니 구조가 40개가 있다. 그러면 5개만 써도 되는데 뭐하러 40개 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업시켜서 발열을 통제한다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회사 컴퓨터 100대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떤 거기다가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 번호를 탑재해서 100개 딱 각각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방식이면은 연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연산도 100개의 컴퓨터에 골고루 쪼개서 일감을 나눠주면 100개의 일꾼이 열심히 해서 적은 단위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발열도 적게 된다는 것이 이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앞으로 슈퍼컴퓨터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CPU도 이론적으로 100개다 그러면 1개가 일하는 것보다 100개에다 작은 일감을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공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는 거죠. CPU, GPU, 또는 DRAM, 또는 HBM, SRAM 모든 메모리 반도체, 통신칩 이런 것도 그렇게 쓰고 HDD도 큰 거 하나보다 작은 단위를 이만하잖아요. 그럼 미니로 2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쪼개서 여기다 정보를 20개에다가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한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년 번호를 탑재했다.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각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 일꾼을 하드디스크 하나 일꾼에 보다 작은 단위로 20개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HDD, SSD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휴대폰에서는 이제 또 다른 저장 장치가 되겠죠. 또 휴대폰 같은 데는 이제 저장 장치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저장 장치가 나올 거니까 이런 휴대폰에 eMMC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저장 장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를 쓰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플래시 메모리, 랜드 플래시를 하든가
저장 장치가 뭐든 간에 그것도 역시 숫자를 현재보다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이요.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분산을 여러 개, 가령 2개만 들어갈게 10개, 2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는 거기도 정보를 잘게 다공간으로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다. SSD다 그러면 SSD를 현재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5개가 들어가면 그걸 40개로 만든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대중소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도 플래시 메모리에 거기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처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D램이나 HBM 이런 데도 또는 SRAM 이런 데도 메모리 반도체에도 플래시가 어떤 플로팅 게이트를 미니 구조로 티끌만큼 달아서 단가를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휘발성을 극복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대중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적을 하는 거죠. 면역대에 비해서 소자리가 많아지면 많은 집적이 됩니다. 이 기술은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를 면적에 제한해서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이제 전력도 각각 강중량으로 공급하고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어떤 대중소로 해가지고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1개짜리다가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전기 공급 방식에서 이렇게 해서 구리선의 숫자를 통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조절하는 기술을 쓰거나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에 배터리에다 탑재한다 그러면 배터리에 어떤 10,000개짜리다 그러면 200개에서 쓴다든지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로 5개 쓴다든지 이런 40개, 400개 쓴다든지 그를 따라 전기 배터리에 200식의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배터리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씁니다. 전기의 어떤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에서 수용 측면은 15W, 30W, 60W 있잖아요. 전국 220에 꽂아도 110에 이런 식으로 공급 측면, 수용 측면 전기양을 통제하면 섬세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 전기 공급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한 10,000개 정도 묶어가지고 이게 현재 집안에 있는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제가 만들자 그랬죠. 그건 현대기아차나 삼성이나 LG나 포스코나 전 세계 어디서나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요. 그래야지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2차 전지다 그러면 끼웠다 뺐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발전기를 얘기했는데 석유나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도 이게 발전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을 감아놓고 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린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 방식의 전기로 바뀌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면 됩니다. 그럼 일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터 기술에도 들어가고 발전 기술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2차 전지를 갖다 탑재를 해가지고 2차 전지를 싼 거를 탑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석유로 발전한 걸 거기다가 충전을 시킨다든지 배터리에다가 또는 집에 있는 전기 같은 거 110이나 220 꽂으면 배터리 여기 2차 전지에 충전이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가 발전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용량을 따라 이제 가격이 틀릴 거거든요. 이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슈퍼 카패시터 이렇게 전기를 KGGB 같은 날개 키트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풍력 발전기,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풍력은 전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발전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프로펠러를 움직여가지고 하면은 상대방 영공 밖에서 만발을 갖다 비행기에서 투사를 했다 그러면 영공 밖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도는 좀 느리겠죠. 거기서 이제 압축 공기를 내뿜어갖고 발전하든지 프로펠러 움직이든지 방식의 바람을 빨아들여 피터건 방식으로 뒤로 내뿜는 환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팬을 달아서 앞뒤로 달아서 이렇게 내뿜으면 굉장히 항속거리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이게 풍력을 통해 기초적으로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선을 회전축을 돌려요.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장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많이. 그리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린 기술이 들어가고요.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두께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전축 같은 데에다가 하거나 풍력 발전, 수력 발전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 노브에서도 넣어주거나 이 방식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이것을 나노 구조로 넣어서 발전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가 발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웨어러블 로봇 같은 데도 이런데.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일 때 이제 2차 전지를 같이 탑재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는데 구리 막대를에다가 이렇게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것을 이제 작은 단위 나노 구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만들어갖고 저렴 구조로 만들게 배터리가 된다. 10,000개든 20,000개든 탑재해서 걔를 각각 전선을 연결해놓고 언오프 구조를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쓸 분량만 언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를 결정. 이런 거 MLCC 기술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MLCC 기술에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구리판이라 그러면 여기다 구리 알갱이 나노 구조로도 돼요. 대중소 틀리게 해서 연결 구조로 가지면 이게 전기가 흐른다고 주파수 방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런 막대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대를 그어서 하는 방식도 돼요. 이게 일정 부분 구리선의 구리판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기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수십 장, 수백 장 연결해서 하면 이게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된다라는 게 전기선 안에 어떤 그랬죠. 그다음에 또 어떤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액체 배터리 플러스 금속 배터리의 개념이 생기는 거라고 그것을 음극양극을 나눌 수 있고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해질을 어떤 물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나듐 전지 거기서도 물을 쓰지 않고 뭘 첨가를 시켜갖고 전해액으로 만들고 하셔도 이 기본 개념은 이 개념으로 들어가셨다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쓰지만 거기다가 바나듐이나 뭐 되게 다른 걸 좀 첨가를 시켜가지고 둔갑을 시키는 제 기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로써 전액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발열을 시키면서 여기다 전기를 축적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금속 배터리 플러스 액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아주 얇은 구조로도 가능하고 나노 크기나 크기별로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거기 이걸 카패시터 구조로 쓸 수 있다. 반도체 회로나 이런데 반도체 칩에서도 이걸 카패시터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선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금속이에요. 이거는 금속을 작은 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넣으면 이게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얇은 크기, 중간 두께, 아주 두꺼운 두께 그러면 좀 한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제 기술의 압력밥솥 같은데 보면 주방 냄비 얇은 거, 중간 두께, 그다음 두꺼운 두께는 압력밥솥 안쪽으로 열이 축적되어서 빨리 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어떤 압력밥솥의 열 코일 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두께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가 틀린 것을 감아놓으면 융합열이 생겨서 빨리 밥이 된다 그랬죠. 전기 용접기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빛이 나오는 사우지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참여할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시각을 하면 정밀하게 열을 가공하는 게 반도체 시각 장치나 레이저 가공기에 대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한다. 그것은 일반 조명에서도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집에 있는 전기조 조명이다 그러면 발광 소자들이 있잖아요. 또는 전구 방식이거나 이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전기를 틀리게 주거나 그 전기를 강중량으로 틀리게 줘서 사이즈를 틀린 것들을 섞어 놓으면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조명이 좀 더 환하고 밝고, 그래서 이렇게 더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상대방의 자동차에 맞으면 빛이 그쪽이 환하게 밝아져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공 조명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한다. 그럼 그쪽 맞은 빛이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융합빛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환하게 전파로 쓸 때는 레이저 전파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상대방을 어떻게 레이저 이렇게 공격기다 그러면 그래서 맞췄을 때 거기 맞추잖아요. 그러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보다 고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태워버리죠. 기판 같은 거나 이렇게 드론 같은 거 태워.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위성통신에서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 전파를 이렇게 손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 방식으로 보다 멀리 통신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부산대 광메카트리우스 김창석 교수님이 이거 쓰던데 YTN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의 광고를 많이 냈었어요. 국가의 기관이 한 페이스북에 이렇게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도 묻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YTN이라든지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현대 자동차 격병 시스템 배터리에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개로 이제 배터리를 나누지 않은 게 제 기술이었는데 한 개에다 몰빵을 해놓으니까 발열이 이제 심해지니까 여러 개로 배터리를 작은 배터리를 개념을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개라면 뭐 현재보다 여러 개라는 뜻이 나눠서 수십 개 단위로도 괜찮아요. 쪼개가지고 작은 단위로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겹벽 처리를 각각 해서 하나 이상이 생기면 전기와 가스를 통제를 시켜버리고 산소를 나머지를 살리는 난이었어요. 그러다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가 이게 온도 때문에 그렇구나. 전해질의 액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난방을 해주자. 이렇게 냉난방을 해주는 기술에 대해서 그것도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비행체의 어떤 좌우에 틀리게 연료를 줘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오른쪽 왼쪽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을 프로펠러 왼쪽을 많이 주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 이런 것도 쓰시고 가변 프로펠러도 아래 위로 그것도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플라스틱 창문도나 비상배 시스템 서울시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삼성페이 같은 데는 뭐 전파에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로 이제 드론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군에서 이렇게 어깨토끼 방식의 스마트폰 만들어서 통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시로 전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 그랬죠. 2개를 묶었었는데 3개를 묶어서 4개를 서로 파형이 틀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쓴 거는 같은 파형의 것을 2개를 묶어서 쓰는 기술이었다. 이거는 서로 다른 파형의 것을 쓰고 비밀 통신이 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별이 있고요. 어떤 전파를 묶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각각의 전파에는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A사령 같은 데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고 또는 이제 통신으로 쓸 때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약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서로 거리가 멀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영상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방식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거리가 그렇죠.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중폭기지만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이동통신을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상대방 접근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1시간마다 이 전파의 파형을 바꿔서 송수신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위성통신 같은 데도 라디오 전파, AM, FM 라디오 한꺼번에 수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송수신으로 하면은 이게 통신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나 10개나 20개, 20개, 100개의 어떤 서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데스크탑, 위성통신, 스마트폰 모든 통신기기 이렇게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부산대 광메카트리우스 김창석 교수님이 YTN에서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의 파형을 서로 파형이 틀린 거를 이렇게 송신하고 수신은 이건 되게 비싼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뭐 다른 파형이 틀린 것을 A사례에다 썼던 기술이고 유성통신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파다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스마트폰이 100대가 있다고 100개의 호출 번호가 생기면 각각 송수신하시 통신칩을 이와 같이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을 이제 미니 구조로 면적이 제한성으로 대중소로 들어가는 미니 구조로 많이 만들면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위성통신 안에서도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10,00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10,000개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도 KT 거 수신할 수 있고 송수신할 수 있고 이동통신 회사가 SKT다. SKT 거 수신할 인터넷 회사가 이제 무선으로 해가지고 무선으로서 인터넷과 통신을 같이 제공한다. 방송과 통신을 같이 제공한다. 근데 이제 케이블 TV다. 케이블 TV 회사가 유성 TV 회사, IP 회사에다가 그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그것도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AM, FM 라디오는 다른 회사 것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라디오는 수신만 하죠. 네, 이거는 이제 송수신한다. 그렇게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려. 스마트폰 안에 호출 번호가 20개, 100개 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다. 현재는 1대1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망이든 또 다른 뭐 다른 인터넷망이든 그것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회사 회의도 가능하고 그래서 친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 영상 통신으로 뭐 문자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또 수십 수백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과 방송을 틀어줄 수도 있어요. 회사 차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깔린 게 동영상이 하루에 20개 틀어준 방송 채널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럼 그 시간대별로 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서는 그냥 모든 동영상을 다 나열해 놓지만 이건 시간대에 따라서 틀어주는 거로 방송 개념이 되는 거죠. 정부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 삼성이나 어떤 데서도 이 기술과 애플이나 기술과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어떤 카카오톡도 이게 서로 영상 간에 수신하거나 영상 통신을 하거나 1대1대 다자간 1대 수백 사람의 방송 통신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해서 개인의 동영상을 올리거나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팔수할 수 있어요. 쇼핑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램플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다. 쇼핑몰 그다음에 슈퍼마켓 배달 그다음에 어떤 뱅킹 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쓰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TV 리모컨 같은 데서도 이렇게 2층에 있는데 1층에 그걸 조절할 수 없을까요? TV를 영상을 보면서 조절하는 비싼 거 아니면 그냥 리모컨만 있어서 몇 번을 틀면 이제 하나의 같은 전파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틀리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요. 1-1, 1-1,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해서 무한 창출이 가능해요. 조명을 끌 때는 산업상의 로봇을 해도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저기서 서로 다른 파형으로 이렇게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방식도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다. 혼자해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안에서도 가능한데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두텁게 이렇게 또 통신선은 얇게라는 이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는 외피만 두꺼우면 손상은 안 되니까 얇게 만들면 데스크탑에다가 3개 회선이나 이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 하잖아요. 5개 회선, 10개 회선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거기 정보를 잘게 쪼개서 1년 번호를 탑재해서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보내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게 제 계산이에요. 유선전화망이 있잖아요. 구리망, 유선전화 연결. 그것도 이렇게 3개 회선을 5개 회선을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일한 두께면 더 좋겠죠. 좀 더 얇게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정보를 분산해서 보내는 인터넷망으로 사용도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얇은 두께로 해가지고 하나는 광통신,
하나는 구리통신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통신선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좀 더 얇게 만들어서 현재보다 이렇게 만드는 구조 자체, 이것이 엄청난 또 같은 하나의 케이블에 많은 회선이 들어가서 하면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회선이 많아지면 각각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뱅킹, 하나는 또 어떤 쇼핑몰 생활, 하나는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 이런 다중 회선이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데스크탑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케이블 TV다 그러면 하나는 케이블 TV 방송용으로 넣어주고 하나는 통신용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전화선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케이블 TV다, 유성 TV다, IP TV다 그러면 같은 케이블 TV 안에 하나는 방송 통신용, 방송용, 하나는 통신용, 기타 다른 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 TV 결합이 앞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TV 결합, 인터넷 방송이 결합이 나오면 그런 기계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1대1대 다자간 이게 통신이 가능하고 유선전화에도 그 기능을 넣어줍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선전화가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유선전화 가지고 방송할 수도 있어요. 음악을 스트리밍을 해준다든지 뭐 스마트폰 안에서 음악을 스트리밍 해준다 이 기술이 나오고요.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그게 이제 접속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이 기술 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TV 안에도 이제 이런 1대1대 다자간 통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 방송이 되는 이런 인터넷 채팅 방식의 통신과 방송 결합을 쓰시면 되겠죠. 케이블 TV도 이제 케이블 TV, 유성 TV, IP TV도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앱 방식으로 나가지고 장비를 따로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장비 기사가 설치할 필요 없이 앱만으로 모든 방송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엄청난 고객 수를 확보할 수, 좀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또는 삼성이나 애플 이 방식을 쓰시면 애플 방송국이 나오는 거죠. 유튜브 방송국 채널 방식으로 해서 하루 20개 틀어주면 방송 깔린 게 동영상이니까 유튜브 같은 데는 그거를 방송 채널이 100개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애플 같은 데는 삼성 또는 중국 회사 어떤 폰이든 간에 이 앱 방식으로 해서 일단 방송을 하는 이 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디에도 마찬가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케이블 TV나 유성 TV, IP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 방식으로 1번부터 300번까지 채널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 해당되는 지금 현재 시간 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런 방식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난 동영상 또는 무료 유료 다운로드 동영상 또는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거기다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 올려놓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나눕니다.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가능하고 방송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수천 수만 사람을 수십만 사람 방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면 쇼핑몰을 개설하는데 슈퍼마켓 개설하면 전 세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데가 하면 아마존이잖아요. 전 세계 아마존을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퀵 서비스, 꽃 배달, 이삿짐 서비스 온갖 종류의 생활 서비스 앱을 넣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케이블 TV 이런데 초기 화면에 데스크탑이나 스마트 초기 화면에 포털 서비스처럼 모든 뉴스를 다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핵심 뉴스 10개, 20개에서 딱 해서 볼 수 있게 하면은 현대 사람이 바쁜데 언제 다 봅니까? 핵심 뉴스만 보면 되지. 포탈이 되는 거거든. 여기다 이제 초기 화면에다가 어떤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카카오톡에도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게 된 카카오톡도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포털이 되는 거죠. 뉴스 취급하고 쇼핑몰 유명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옥션 이게 들어가고 외국에는 이제 알리바바 또는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취급하고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면 사실상 포털이 되는 거예요. 포털 핵심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그런 광고를 많이 게재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슈퍼 배달 같은 이런 앱을 탑재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카카오톡도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NS 서비스에서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거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어떤 인터넷 전화를 집이나 사무실에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돈 엄청 벌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거론하고 했는데 남의 아이디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전 세계 모든 또 데스크탑에 깔려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 할 수 있다. 슈퍼마켓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인터넷 뱅킹식으로 이렇게 돈 거기다 이제 쇼핑몰에 캐시 넣어놓잖아요. 그럼 계좌를 형성해주고 그래서 이건 팀원 인맥부사처럼 거기 있는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제 대행 회사가 다른 쪽으로 송금을 대행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은행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쪽에 전화기로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예스 노가 오게 되고요. 그 내가 예스 누르면 거기서 이제 계좌에서 차감이 돼서 지급하거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 번호만 딱 대주면 내가 예스 노 문자가 오면 예스 하면 되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데 그쪽까지 가지 않아도 실시간 내 계좌 기초로 해서 결제를 하고 결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카드가 이렇게 카드 자기 멋대로 그만큼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나한테 예스 노 오면 차감이 카드 회사에서 갖다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승인이 떨어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결제 서비스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 세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필요가 없는 전 세계 은행이 구축이 되는 거죠. 거기다 돈 넣는 사람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 세계 허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망을 갖고 있으니까 구글 유튜브는 전 세계 은행이 동시에 구축이 되거나 슈퍼 배달을 해주거나 이렇게 전 세계 아마존 생겨버리고 거점 방식의 택배 기존의 택배 회사들에게서 물량을 받거나 아니면 슈퍼에서 슈퍼 배달 음식점 배달 배민 서비스 배달의 민족처럼 해서 퀵 서비스를 대행하든지 500m마다 또는 1km마다 망을 구축해서 우유 대리점 방식으로 해서 타 택배 회사 물량도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던 새로운 형태의 배송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택배 회사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물량만 뒷받침이 되면 되는 거죠. 한 개만 전속해가지고 이렇게 택배 회사 그쪽 택배 회사 물량을 배달해 줄 수도 있고 타 택배나 타 슈퍼마켓 아마존 물건을 대행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망을 갖춰가지고 배달망이죠. 망을 갖춰가고 타 회사의 물건을 갖다 준다는 점에서 패키지型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도매 플랫폼, 전 세계 어떤 수출입할 때 그쪽 전화번호도 결제도 함부로 보낸다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다른 물건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도매가로 수입가죠. 수입 수출가로 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거기서 전 세계 도매 플랫폼 만들어서 수출입을 사실상 대행해 주는 건데 옥션 방식으로 해서 되게 간편하게 구매를 하는 거죠. 물건을 소비자가 국제 알리바바 같은 데나 어떤 다른 데서 어떤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국제 배송이 오듯이 이것도 국제 배송으로 오는 거예요. 대신 도매가로 제공이 되는 거죠. 수입가로. 이런 전 세계 플랫폼 만드시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 세계 여행지 플랫폼, 여행지를 다 찍어가지고 아바타가 거기 가서 놀러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로드뷰 방식으로 걸어다니면서 구경, 상점 안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이렇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딱 클릭하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해주고 거기서 아바타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친구들과 같이 아바타 게임을 외국 사람들과 만나면 친교를 막 그런 번역 서비스만 되면 인터넷 1대1 1대 다자간 통신이나 또는 방송 서비스까지 일단 수천 수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신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번역만 제대로 되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어떻게 SNS가 새로운 형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여행지, 나중에는 이제 가상 여행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쇼핑몰 같은 것도 진짜 쇼핑몰을 만들어서 로드뷰 방식으로 들어가서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해외 유명 쇼핑몰 인터넷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국내 배송에 국제 배송 들어가지고 또는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서 아바타가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고 상품을 클릭하고 이쪽으로 보내주거나 친교를 나누거나 게임도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SNS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 서로 간에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지는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0.3cm, 0.1cm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듭니다.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동원되고요. 어떤 통신선을 탈지, 어떤 데다 저장을 할지 이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매우 정밀하게 저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파 이동 통신이나 위성 통신에도 전파를 쏠 때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군의 무기 체계도 공격과 모든 수비에 있어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쏘게 돼 있습니다. 저격 소총이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군데 목표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저격 소총이 여러 데다 동시에 같이 쏴버려요. 그래서 저격 성공률을 높이고 뭐 자주포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무기 체계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CCTV도 모든 카메라 구조에도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CCTV가 찍으면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 플러스 이렇게 CCTV가 보는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 사람 눈, 코, 입 이런 것을 결정한 이렇게 정확히 알고요.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좌표 내비게이션 저기 맵지도 좌표와 숫자 방식이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저기 어디 좌표와 숫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일기를 넣었다 서로 통신 구조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모든 국내 카메라는 전 세계에서도 이 CCTV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연동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 이렇게 영상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어디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좌표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목구비는 석대 몇 센치 이런 걸 찍어주면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이 차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좌표와 숫자 방향 현재 어디 좌표에 있다라는 것을 카메라가 연동해서 보고요. 지상에 있는 카메라 아니면 영공에서 보거나 무기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쪽 군에서는 이제 어떤 이동 병력이다 차량이 움직이다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정찰 자산에서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